오늘 예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목차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리 개요입니다. 학교 회계 운용 원칙을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6개의 원칙에 대한 설명까지 정리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절차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사립의 경우는 2개월 전까지 예산 편성 지침이 시달되고 이후 학교에서는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회계 개시 50일 전까지 교육청에서 연간 전출금을 통보하고 이후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한 다음 회계 개시 30일 전까지 학원위에 제출한 뒤에 심의를 받습니다. 최소 회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를 마치고 개시 전 예산 확정을 한 후에 학교 홈페이지에 예산을 공개하시고 이후에 집행 절차를 거치게 되시죠. 간단하게 표로도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이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구조에 대해서 마인드맵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산은 세입 예산 그리고 세출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세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나오는 원천이죠. 학교의 경우에는 어디로부터 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화면과 같이 교특 전입금부터 일반까지 7개의 재원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재원을 종류별로 구분한 화면이 있으니까요. 그 화면에서 재원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세부 사업에 편성을 하고 세부 사업은 2015년부터는 표준화된 세부 사업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개요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어떤 건지는 직접 업무 처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지금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종류입니다. 에듀파인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성립 전 예산 3가지밖에 없죠. 회계연도 최초의 예산인 본 예산을 회계 시작 전에 편성하시고 이후 추가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 진행하는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정산 재원에 한해서만 학원이 승인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차기 추경에 반영하는 성립 전 예산까지 총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2022학년도 본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또 21년도 추경과 성립전을 진행하시는 시기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교육은 22회계 기준 본 예산, 그리고 21회계 기준 추경과 성립전으로 나누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2022학년도 본 예산과 21학년도 추경 성립전 진행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1년도 추경은 22년 2월 28일까지만 개시가 가능하고 3월부터는 개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2월 28일 전에 개시를 해놓았다면 이후 편성하고 확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개시하지 않으셨다면 28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개시 자체가 불가하니까 이 부분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예산액만으로 지출하지는 않으시죠. 본 예산과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한 예산액에 2월 등 증감을 합한 금액이 예산 현액이라고 하고 이 예산 현액이 실제로 학교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세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서 2월되는 명시사고 계속비 2월금과 증감액을 합해서 2월 등 증감이라고 하는데요. 예산 편성 이외에도 지금 이용과 전용 그리고 예비비를 신청한 금액이 바로 증감액이 되죠. 이전용이나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구조에서 봤었던 세입 재원을 종류별로 구분한 화면입니다. K-에듀파인에서는 세부 항목에다 재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재원을 구분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는데요.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들어오는 교특 전입금과 그 외에 지자체나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및 지원금, 학부모님에게 직접 걷는 수익자 부담금, 또 사립학교의 법인 전입금과 다른 학교에서 들어오는 각종 전입금, 그리고 발전기금 회계에서 전출되는 발전기금 전입금, 작년부터 교육청에서 기금회계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회계에서 들어오는 기금 전입금이 2020년도부터 추가가 됐고, 마지막으로 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재원을 일반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을 목별로 구분한 화면을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학교의 세입에는 학교 운영비 전입금, 목적 사업비, 발전기금 전입금 등의 이전 수입, 방과 후 학교 활동비, 이자 수입 등의 자체 수입, 그리고 이월금 등 기타 수입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봤던 여러 종류의 재원을 이번에는 성질별로 구분을 해서 정산 재원인지 일반 재원인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사실은 앞에서 본 종류별로 세입을 구분하는 것보다 지금 보시는 성질별로 재원을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부 항목의 재원을 배정할 때는 정산 재원인지 일반 재원인지를 구분해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산 재원과 일반 재원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예산 편성에 조금 더 편리하시겠죠. 먼저 정산 재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적힌 것처럼 정산 재원은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재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남은 잔액을 반환해야 하는 성격의 재원이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세부 사업에만 편성하고 사용해야 하는 재원인 거죠. 화면을 보시면 교특 전입금 중에서도 목적이 있는 목적 사업비 전입금, 수익자 부담금, 보조금 및 지원금, 법인 타학교 전입금, 발전기금 전입금이 정산 재원에 해당되고, 들어온 목적이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서도 세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세부 사업을 지정해서 요구한다는 것을 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원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재원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요구할 때도 세부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요구하고, 어느 사업에 편성하더라도 시스템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편성하실지는 학교에서 업무적으로 판단하고 편성을 하고 있으신 거죠. 이 일반 재원은 교특 전입금 중에서도 학교 운영비 전입금이라는 원가 통계 비목으로 교부되는 전입금이 해당되고요. 그 외에 사용료나 수수료, 이자나 순세계 잉여금 등이 일반 재원에 해당됩니다. 앞과 동일한 내용을 그림과 또 함께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재원들이 각각 정산 재원과 일반 재원으로 나눠지고, 정산 재원은 목적이 정해지고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성립 전 예산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지만, 일반 재원은 이 성립 전 예산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편성이 불가하고, 반드시 본 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글로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정산 재원과 일반 재원을 구분하는 방법, 특히 교특 전입금을 구분하는 방법은 시스템에서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서 화면과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 구분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했을 때는 목그룹에서 목, 세목, 그리고 원가 통계 비목으로 구분이 되지만요. 지금처럼 사업별로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화면과 같이 정책 사업 아래에 단위 사업이, 단위 사업 안에 세부 사업, 그리고 세부 사업 안에 세부 항목으로 구분이 되고, 세부 항목 안에서 원가 통계 비목을 지정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질별로 구분되는 세출 예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파란 글씨로 쓰인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및 기타가 목 그룹에 해당이 되고, 그 아래로 빨간 글씨로 적힌 글자들이 해당 목 그룹에 속한 세출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점도 화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 2월입니다. 2월은 명시 2월과 사고 2월, 계속비 2월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각 2월에 대한 설명 등은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시 2월과 계속비 2월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지만, 사고 2월은 학교장의 결정 하에 진행된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 2월은 확정 전에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명시 2월 또한 2022년도 2월 28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불가하니까 필요한 경우에 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1회계부터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화면으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 변경되는 예산 과목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 중 21년까지 교특전입금에서 사용하던 급식비 지원금, 방과 후 학교 활동비 지원금 등 지원금 원가 통계 비목이 전부 삭제가 될 거고요. 2022년부터는 목적 사업비 전입금과 학교 운영비 전입금의 원과목만 사용하게 됩니다. 또 세출에서는 학교 운영 지원수당 세부 사업이 기타 수단으로 교직원 연수가 교직원 역량 강화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지만요. 명칭만 변경이 되고 전년 복사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산의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예산관리 기준 정보입니다. 먼저 예산 이력 관리입니다. 화면처럼 회계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시면 해당 회계에서 편성한 예산 이력을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한 메뉴인데요. 예산안 확정과 예산 확정 단계는 확정 여부를 클릭하면 팝업처럼 결제 진행 정보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업무 지침 관리입니다. 학교 지침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예산 편성 지침, 세출 예산 집행 지침, 사업 관리 지침, 예산 편성 단가 등을 선택해서 작성하고 관리하는 메뉴인데요. 이런 지침 관리가 필요하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고 작성자는 저장 시에 자동으로 표기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본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목차와 같이 부서코드 관리부터 품위 권한 관리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부서코드 관리부터 세부 항목 코드 관리까지는 본 예산 편성 전 사전에 필수로 수행해야 하는 메뉴이고 품위 권한 관리는 필수 사전 작업은 아니지만 이 해당 메뉴를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사전 작업에 포함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전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육청에서 먼저 수행할 작업들에 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교육청의 화면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도교육청의 담당자, 즉 재정기관 관리자는 이 통합학교 관리라는 메뉴에서 신규 버튼을 눌러서 해당 회계연도에 회계를 통합해서 운영할 통합학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더라도 회계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통합학교 등록을 수행하지 않고요. 해당 회계연도에서 각 학교별로 예산이 편성된 내역이 없어야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 회계별로 예산 편성 전에 설정되어야만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학교라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통합학교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만약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상위교육청으로 요청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뉴에서 교육청 담당자가 신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화면처럼 통합학교 등록 팝업에서 행추가에서 학교를 지정하고 추가한 학교 중 대표 학교를 선택해서 저장합니다. 이 대표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상위 학교가 될 거고요. 하위 학교의 회계까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하위 학교로 등록된 학교는 에듀파인에서는 더 이상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세부 항목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세출사업 코드 관리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나 세부 항목을 조회하려면 지금 보시는 교육청의 세부 항목 코드 관리 메뉴에서 교육청의 사전 작업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이 세부 항목 코드 관리 메뉴에서 학교 회계에서 사용할 세부 항목을 등록하고 확정하는데요. 회계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한 다음 전년 자료 복사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팝업에서 복사할 세부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복사된 세부 항목을 확인하고 사용할 세부 항목의 확정 여부를 체크한 다음 저장합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세부 항목이 확정까지 되어야만 학교에서 조회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복사 외에도 행추가나 행삭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사용해야 할 세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이 부분도 교육청에 요청을 해주셔야만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서 코드 관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21회계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일한 메뉴를 양쪽 회계 모두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회계 연도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회계 연도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원치 않은 회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코드 관리에서 회계 연도를 2022년도로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그리고 메뉴 상단을 보시면 전년 자료 복사 버튼이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 사전 작업의 5개 메뉴는 모두 전년 자료 복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자료를 쉽게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년 자료 복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팝업 안에서 전년도에 사용 중인 부서가 조회가 됩니다. 이 중 22년도에서도 계속 사용할 부서들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처럼 부서뿐만 아니라 부서장까지도 함께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 후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부서장과 사용 여부를 수정할 수 있고 부서 코드 관리에서 하나의 출납원 부서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2022회계부터 신규로 추가해서 운영하는 부서가 있다면요. 직접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도 부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단의 부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 상단에 행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명칭과 부서장을 지정한 후에 저장까지 수행을 하시면 신규 부서가 추가됩니다. 다음은 사용자별 부서 관리입니다. 부서 코드 관리에서 복사와 추가를 통해서 부서가 등록됐다면 이제 만들어진 부서의 사용자를 등록해야겠죠. 사용자의 부서를 지정하고 사용 여부를 등록하는 메뉴가 바로 이 사용자별 부서 관리라는 메뉴입니다. 부서 코드 관리와 마찬가지로 이 메뉴에도 전년 자료 복사 버튼이 있기 때문에요. 버튼을 누르면 팝업 안에서 전년도 사용 중인 사용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용자가 22년도에도 계속 학교에 있는 사용자라면 일괄적으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처럼 복사된 사용자와 해당 사용자의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메뉴에서 확인되는 부서명은 직전에 부서 코드 관리에 등록이 된 부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년 복사를 했는데도 복사되지 않는 사용자가 있다면 먼저 부서 코드 관리에서 해당 사용자가 전년도에 속했던 부서가 복사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 지금 부서명이 비활성화돼서 부서를 변경할 수 없는 사용자가 보이시죠? 부서 코드 관리에서 부서장으로 지정된 사용자는 이 메뉴에서 사용 여부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요. 부서명을 변경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년 자료 복사 이후에 신규 사용자가 있거나 직접 등록할 사용자가 있다면 이 메뉴에서 사용자를 조회해서 직접 부서명을 지정하고 저장하면 사용 여부가 등록됩니다. 이 사용자별 부서 관리는 예산 편성을 위한 필수 사전 작업이기도 하지만 예산뿐만 아니라 수입이나 지출 등 여러 메뉴에서 사용자를 조회하는 팝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사용 여부가 체크된 사용자만 이후 에듀파인을 사용하면서 각각의 사용자를 조회하는 팝업에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작업뿐만 아니라 회계도중 인사이동으로 전입된 사용자 또한 이 메뉴에서 사용 여부를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용자를 조회할 때 우리 학교 소속인데도 조회되지 않는 사용자가 있다면 이 메뉴로 오셔서 부서와 사용 여부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참고하면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사용자별 부서 관리에는 여러 개의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부 항목 품위 권한 삭제 버튼입니다. 앞서 인사이동 발생 시에 이 메뉴에서 필수로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만약 다른 학교로 전출된 선생님이 사용자로 계속해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에듀파인 곳곳의 사용자 조회 팝업에서 이 사용자가 조회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회되지 않기를 바라는 학교가 많으실 텐데요. K-에듀파인에서는 세부 사업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까지도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고 이 세부 사업이나 세부 항목의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별 부서 관리에서 사용 여부를 해제할 수 없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세부 사업 담당자라면 뒤에서 살펴볼 세출 사업 코드 관리라는 메뉴에서 한눈에 담당자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담당자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신데요. 세부 항목 담당자는 바로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항목을 찾아서 담당자를 삭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럴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세부 항목 품위 권한 삭제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버튼은 선택한 사용자가 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 세부 항목에서 해당 사용자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담당하는 세부 항목이 없어지면서 사용 여부를 해제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위 통합학교 조회 버튼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처럼 회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을 텐데요. 회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하위 학교가 있는 상위 학교라면 이 버튼을 눌러서 2022년도에 하위 학교가 통합으로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위 통합 설정은 교육청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위 학교가 있는데도 상위 학교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하위 학교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으로 통합학교 등록을 먼저 요청을 해주셔야 이후에 정상적인 회계 운영이 가능합니다. 남은 두 개의 버튼은 사용자를 추가하는 버튼인데요. 하위 상위 학교 사용자 추가 버튼은 명칭 그대로 하위나 상위 학교의 사용자를 해당 메뉴에 추가하는 기능이고 타 학교 사용자 추가 버튼은 파견이나 순회 교사 등 타 학교의 사용자이지만 이 학교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사업 코드 관리입니다. 세입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입 원가 통계 비목이 조회되어야 하죠. 이 세입사업 코드 관리에서 사용할 세입목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 메뉴 역시도 전년자료 복사 기능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자료 복사 버튼을 누르면 전년도에 사용 중인 모든 세입목이 일괄적으로 복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세입목 사용 여부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세입예산 요구 시에 원가 통계 비목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 구분을 클릭하면 학교 회계뿐만 아니라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목 사용 여부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수익관리에서 교특회계로 징수를 해서 금고납부를 하는 학교라면 이 교특회계 세입목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필요시에 이 부분도 전년자료 복사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사립학교는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목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년자료 복사 외에도 직접 세입목의 사용 여부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록 오른쪽에 사용 여부를 체크한 후에 저장만 해주시면 등록이 완료가 되는데요. 이 세입사업 코드 관리에서 세입목은 전년자료 복사든 일일이 사용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이든 가급적 모든 세입목의 사용 여부를 체크해 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사용 여부를 골라서 체크하다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면 세입예산 요구나 교특 징수 계획을 작성할 때 원가 통계 비목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요. 다시 이 메뉴로 돌아와서 체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용 여부를 체크하는 게 좋다고 권장을 드리고요. 세입은 원가 통계 비목이 조회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조회되는 게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 코드 관리입니다. 사전 작업 중에 제일 중요한 메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출사업 코드 관리는 표준화된 세부사업을 확인하고 세부사업이나 세부 항목의 담당자를 지정하는 메뉴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먼저 세부 항목이 확정되어야만 작업이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이 메뉴에서 사용 여부를 전체로 두었는데도 세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상위교육청에서 작업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메뉴도 전년자료 복사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회계연도를 확인하시고 사용 여부를 반드시 전체로 선택을 해주시고 상단의 구분도 부서별이 아니라 세부 사업이라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전년자료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부서나 사용자랑은 다르게 어떤 내용을 선택해서 복사해 오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사용 중인 세출 사업 코드를 일괄적으로 복사해 오는 것을 팝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처럼 복사된 세부사업 담당자와 세부 항목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년 세부 사업을 일괄적으로 복사한 다음에는 한 번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운용했지만 올해는 운용하지 않는 세부 사업이 있다면 미사용 처리를 해야 하고, 전년도와 올해 세부 사업, 세부 항목 담당자가 달라졌다면 담당자를 변경하는 것도 처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세출 사업 코드 관리에서 세부 사업 미사용 처리와 세부 사업과 세부 항목 담당자 변경 절차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 미사용 처리입니다. K-에듀파이는 세부 사업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도 담당자를 지정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을 세부 사업이라면 우선 해당 사업의 모든 세부 항목부터 사용 여부를 체크 해제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처럼 부서별이라는 구분을 선택하게 되면 세부 항목을 미사용 처리한 세부 사업의 사용 여부 박스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용 여부까지 해제를 하시고 저장하면 세출 예산 관리에서 더 이상은 해당 세부 사업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여러 세부 사업에 동일한 담당자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일괄 적용할 세부 사업을 먼저 선택하고 상단의 일괄 적용 담당자 선택란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적용할 담당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 담당자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세부 사업의 담당자가 일괄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팝업에 보시는 것처럼 저장 버튼을 꼭 클릭하셔야 하고 저장하지 않으면 화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 주의해서 저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담당자 인수인계입니다. 기존 세부사업 담당자를 새로운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기능인데요. 세부사업 담당자 인수인계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인계 담당자와 인수 담당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인계 담당자가 담당자인 세부사업이 조회가 되는데요. 이 중에 인수자에게 인계할 세부사업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인수인계가 완료되고 인계 후에 기존 담당자는 삭제 처리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의 담당자를 일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세부 항목의 담당자는 다수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 적용할 때부터 담당자 선택 콤보 박스에서 다수의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누구누구 외에 한 명이라고 다수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을 지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필요시에는 여러 세부 항목을 선택하시고 세부 항목 담당자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해서 일괄 적용을 진행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하단에도 빨간색으로 기재한 것처럼 세부 항목 담당자 일괄 적용은 기존에 이미 담당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존 담당자가 삭제되고 일괄 적용한 담당자가 추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종종 이 기능을 사용하다가 기존 담당자가 삭제되었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음에 알아볼 세부 항목 코드 관리에서 일괄 적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말씀드린 방법은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항목 담당자 인수인계입니다. 방법은 세부 사업 담당자 인수인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세부 항목 담당자 인수인계 버튼을 클릭하고 인계와 인수 담당자를 선택한 다음 인수인계할 세부 항목을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계 후에 기존 담당자는 삭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인계 담당자가 담당자인 세부 항목에 이미 인수자도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세부 항목은 선택이 불가하도록 화면처럼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 코드 관리입니다. 이 세부 항목 코드 관리는 교육청별로 표준화된 세부 항목과 그 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세부 항목을 추가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도 마찬가지로 전년자료 복사가 가능하고요. 복사 수행 시에 화면처럼 전년도에 학교 자율로 추가된 세부 항목을 복사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처럼 복사한 후에는 세부 항목의 담당자까지 복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 자료 복사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직접 행추가 버튼으로 학교 자율 세부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행추가 시에 관리 주체는 자동으로 학교 자율로 지정이 되고 세부 항목 명칭을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하단 팁에 기재된 것처럼 해당 세부 항목이 포함된 세부 사업의 담당자가 이 세부 항목의 담당자로 자동 지정됩니다. 필요시에는 담당자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다수의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 담당자 일괄 적용입니다. 방법은 세출사업 코드 관리에서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하단 팁에 기재된 것처럼 이 세부 항목 코드 관리에서는 삭제 후 추가와 추가 방식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추가는 기존 담당자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담당자를 추가하는 방식이고요. 삭제 후 추가는 기존 세부 항목 담당자를 삭제하고 새로운 담당자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이 추가와 삭제 후 추가 구분은 세부 항목 코드 관리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부 항목 담당자를 일괄 적용할 때는 이 메뉴에서 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요. 추가하시는 경우에 따라서 잘 구분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 담당자 인수인계 버튼도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방법은 세출사업 코드 관리와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메뉴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인수인계 후에는 인계 담당자가 삭제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필수 사전 작업 5가지였는데요. 짧게 정리를 하자면 우선은 전년자료 복사 후에 차년도 운영에 맞게 추가, 변경, 미사용 처리 등을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작업의 마지막인 품위 권한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위 권한 관리는 세부 항목별로 품위 권한자를 추가하는 메뉴입니다. 앞서 살펴본 세출사업 코드 관리나 세부 항목 코드 관리에서 세부 항목별 담당자를 다수의 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이나 지금 보시는 품위 권한 관리에서 품위 권한자를 다수로 지정하는 방법이나 그 세부 항목에서 품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세출사업 코드 관리와 세부 항목 코드 관리는 특정 권한이 있어야만 조회가 되는 메뉴이기 때문에요. 주로 행정실 소속이 아닌 사업 담당자가 품위 권한자를 추가할 때 지금 보시는 품위 권한 관리 메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메뉴는 K-에듀파인의 기본 권한인 전교 직원 권한만 있으면 모든 선생님에게 조회가 되는 메뉴인데요. 다만 메뉴는 모든 선생님이 볼 수 있더라도 조회되는 세부 항목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단 팁에 기재된 것처럼 부서 코드 관리에서 지정된 출납원 부서 사용자는 모든 세부 사업과 세부 항목을 조회할 수 있고요. 세부 사업 담당자는 담당하고 있는 세부 사업의 세부 항목을 조회할 수 있고 세부 항목 담당자는 본인이 담당하는 세부 항목만 조회해서 품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예산 편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 예산 편성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개시가 되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요구해서 등록할 수 있는데 이 세출 예산의 경우에는 본 예산에 한해서는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 일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식을 다운받고 업로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세출 예산을 등록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입과 세출 예산 등록이 완료되면 예산안 확정과 심의 결과를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안 조정을 한 다음 본 예산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예산 편성 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개시에서도 중요한 건 회계 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본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는 전년도 추경 예산도 함께 편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회계 연도를 잘 구분하지 않으시면 본 예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년도 추경 예산을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연도를 올바르게 선택을 하시고 예산 구분이 본 예산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게시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게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슬라이드처럼 본 예산 편성이 게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게시를 취소하려면 상단의 게시 취소 버튼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이 게시 취소는 등록된 세입과 세출 예산 내역이 없어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입예산 등록입니다. 세입예산 관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개의 재원별로 탭 구분이 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 전년복사라는 버튼이 보이고 있죠. 이 본예산은 사전 작업뿐만 아니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도 전년복사가 가능한데요. 지금 교특전입금 탭에서는 전년복사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교특전입금의 경우는 학교에서 직접 행을 추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교부계획이 수립되면 학교 회계의 보조사업명이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이 교특전입금은 전년 복사가 불가한 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발전기금에서 전출해야 학교 회계 세입으로 조회되는 발전기금 전입금 역시도 전년 복사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한 내용을 하단 팁에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전년 복사가 가능한 재원과 불가능한 재원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특전입금 중에서도 정산재원인 목적사업비 요구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교부계획이 수립되면 학교에서는 세입예산관리 교특전입금 탭에서 이 회계연도를 선택하고 예산 구분을 확인하신 다음 해당 보조사업명의 원가통계비목을 선택하고 산출 내역을 입력합니다. 목적사업비의 경우에는 화면처럼 원가통계비목이 목적사업비 전입금으로 자동 설정이 되고 다음으로 총교부계획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교부월을 체크하거나 요구금액을 직접 입력해서 요구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하단의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사용해야 할 세부사업을 지정하고 배부액을 입력하고 저장해서 요구를 마칩니다. 앞서 개요에서 정산재원과 일반재원은 시스템에서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입예산 요구 시에 원가 통계비목으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하단 팁에 기재된 것처럼 세부사업 상세 내용 그리드에서 오른쪽에 행추가 행삭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정산재원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특전입금 중 일반 재원인 학교 운영비 전입금을 요구하면서 목적사업비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특전입금은 정산재원인 목적사업비는 물론 일반 재원인 학교 기본 운영경비도 교부가 됩니다. 지금 화면처럼 지금은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이라는 원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운영비 전입금이라는 원가통계비목으로 설정되는 보조사업이 일반 재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하단의 세부사업 상세 내용, 행추가 행삭제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비 전입금은 사업 추가 없이 총 교부 계획의 돋보기 버튼을 통해서만 요구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반 재원은 성립 전 예산 요구가 불가능한 재원이죠. 그래서 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반 재원은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본 예산 때 고려해서 세입 예산 요구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공립학교는 학교 운영비 전입금이라는 원가통계비목이 일반 재원에 해당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이라는 원가통계비목이 일반 재원에 해당한다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자 부담금 요구 방법입니다. 교특전입금과 다르게 수익자 부담금은 전년 복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먼저 전년 복사로 세입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자 부담금 탭에서 전년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알림이 하나 팝업이 되는데요. 이 팝업 가장 첫 줄에 확인이 되는 것처럼 전년 복사는 재원별로 수행을 합니다. 즉 전년 복사 시에는 수익자 부담금, 보조금 및 지원금, 일반 등 각각의 재원에서 전년 복사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복사 시점에서 미리 행추가를 통해서 세입 예산을 직접 요구한 자료가 있다면 일괄적으로 초기화를 하고 복사를 해온다는 문구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복사를 이용하실 때는 먼저 전년 복사를 하고 난 후에 올해 추가할 세입 예산 요구건을 나중에 행추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자 부담금은 정산재원이기 때문에 전년 복사를 수행하면 화면처럼 세부사업, 원가통계비목, 산출 내역까지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산출식은 복사를 해오지 않기 때문에
복사된 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산출식을 입력해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한 세입 요구건 중에 올해는 필요 없는 세입 예산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화면처럼 해당 세입을 선택하고 행삭제 버튼을 통해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하단 팁에 기재된 것처럼 복사한 세입 요구건의 세부 사업과 원가 통계 비목은 수정이 불가하지만요. 이 산출 내역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출 내역을 수정하시는 거라면 관계가 없지만 세부 사업이나 원가 통계 비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행삭제 후에 신규로 추가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는 세입을 삭제를 했다면 화면처럼 산출식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전년 복사 후에 신규로 추가할 세입 예산이 있으면 직접 행추가해서 요구가 가능한데요. 이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요구할 때는 세부 사업과 원가 통계 비목, 산출 내역, 산출식 등의 모든 값을 직접 입력해서 요구한 다음 저장합니다. 여기까지가 수익자 부담금 세입 예산을 전년 복사하거나 행추가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뒤에 설명드릴 보조금 및 지원금이나 법인 타학교 전입금, 일반 탭의 재원들도 화면만 조금 차이가 있고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및 지원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년 복사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복사 후 필요 없는 내역은 행삭제, 새로 추가할 내역은 행추가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탭도 전년 복사 및 행추가를 통해서 일반 세입 예산을 요구하고요. 다만 일반 탭은 수익자 부담금이나 보조금 및 지원금과 달리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타학교 전입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요구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발전기금 전입금은 본 예산보다는 주로 추경에서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따로 화면을 준비하지 않고 뒤에서 화면을 준비했으니까요. 나중에 발전기금 전입금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전입금은 교특 전입금과 비슷하지만 교육청의 기금회계에서 전입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출예산 등록입니다. 세출예산은 화면에 보이는 세출예산 관리 메뉴에서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상단의 전년 복사 기능을 통해서 전년 세출 요구액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회계연도 2022년 예산 구분이 본예산인지 확인한 후 조회를 하시고 전년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의 팝업처럼 전년 세출 예산을 본 예산과 최종 예산 중 선택해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복사를 진행해 주시고요. 복사가 완료되면 마치 2022년에 세출을 직접 요구한 것처럼 각 세부 사업의 세출 요구액이 발생되고요. 상단에 세출 예산 총 금액에도 합계 금액이 표시됩니다. 세입 예산의 경우에는 산출식을 복사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 금액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 세출 예산은 산출식과 요구 금액까지 올해 요구액처럼 모두 복사가 되고 이 자료를 활용해서 올해 예산으로 수정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추경은 일부분의 예산의 변경을 가하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 본 예산은 1년치의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하고 대부분의 세부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작업량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 한해서만 세출 예산을 엑셀로 업로드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상단의 예산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안에서 세 가지의 다운로드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식 다운은 세출 예산 업로드에 활용하는 엑셀 서식 파일을 다운받는 버튼인데요. 지금 팁에 기재된 것처럼 엑셀에서 산출식을 입력하면 요구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업로드용 서식 파일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내역 다운 버튼은 전년 복사한 세출 요구액을 엑셀로 다운받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통해 받은 파일은 전년 세출 내역이 있기는 하지만 산출식을 입력할 때는 요구 금액이 계산이 되지는 않는 파일입니다. 즉, 이 파일도 업로드는 가능한 파일이지만 세출 요구액을 수정하고 작업하기에 적합한 파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다운을 통해서 받은 요구액이 계산되는 파일에 이 예산 내역 다운 파일에 전년 세출 내역을 옮겨서 올해 예산액으로 수정을 하고 업로드를 하는 것이 본 예산 세출 엑셀 업로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는 방법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항목 다운 버튼은 사전 작업 중에 세출 사업 코드 관리나 세부 항목 코드 관리에서 사용 여부가 체크된 세부 항목을 다운받는 버튼입니다. 이 세부 항목 다운은 업로드에 직접 활용하는 파일은 아닌데요. 세출 예산을 업로드하실 때 세부 항목명을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이 예산 내역으로 다운받은 엑셀 파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 세출 내역이 부서명부터 사업 담당자까지 빠짐없이 모두 다운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신 이 상태에서 산출식을 올해 예산에 맞게 수정을 하더라도 요구 금액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파일이 업로드는 가능한 파일은 맞지만 파일을 작성하면서 산출식의 수정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요구에까지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요. 이 파일보다는 서식 다운 파일을 활용해서 작성하시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세부 항목 다운 파일입니다. 화면처럼 세부 사업명과 세부 항목명은 물론 담당 부서와 담당자까지 다운이 되기 때문에 세출 예산을 작업하실 때 함께 보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파일이 바로 서식 다운을 통해서 다운받은 파일입니다. 지금처럼 열었을 때 내역은 공란이지만 요구 금액란에 수식이 걸려있기 때문에 화면처럼 산출식을 입력하면 요구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내역 다운을 통해서 받은 전년 세출 내역을 이 파일로 옮겨오게 되면 세출 내역도 있고 요구 금액도 계산되는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산 내역을 이 파일에 옮겨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서식 다운 파일의 세 번째 시트인 메인 시트로 이동하게 되면 세출 예산 불러오기라는 노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이 확인이 되고 얘를 누르면 불러올 파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예산 내역 다운 파일을 선택해서 다운된 세출 예산 내역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대신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엑셀의 매크로 보안이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매크로 보안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세출 예산 불러오기를 클릭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요. 하단의 팁에 기재된 것처럼 각 엑셀 버전에 맞게 매크로 보안을 설정하시고 반드시 저장을 한번 하신 다음에 파일을 다시 열어서 세출 예산 불러오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세출 예산 불러오기로 예산 내역을 서식 다운 파일에 불러오게 되면 화면처럼 첫 번째 세출 예산 서식 시트에 아까 공란인 내역과는 달리 전년도의 세출 예산 내역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파일은 요구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역까지 적용이 됐다면 편리하게 올해 요구액으로 수정하시거나 삭제하고 추가하는 게 가능하시겠죠. 세출 예산을 K-에듀파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은 행정실에서 진행하지만 실제로 각 세부 사업 또는 세부 항목의 세출 예산을 요구하는 담당자분들은 따로 계시잖아요. 담당자분들에게 별도 파일을 준비해서 드릴 필요 없이 이 파일을 배포하신 다음에 다시 행정실에서 한 파일로 취합해서 에듀파인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년 내역도 있고 요구 금액도 계산되는 편한 파일을 제공받게 되고 행정실 입장에서는 별도의 작업 없이도 시스템에 바로 업로드 가능한 양식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만큼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또 엑셀에서 세출 예산 요구를 수정하고 삭제하고 추가하실 때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전년도에는 운용 미스나 올해는 필요 없는 산출 내역이 있다면 엑셀에서 행삭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올해 새로 요구해야 할 산출 내역은 행을 추가해서 진행이 가능하시겠죠. 행을 추가할 때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꼭 해당 세부 사업 또 해당 세부 항목을 찾아서 그 중간에 행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아래에 행을 추가하더라도 부서명부터 사업 담당자까지 올바른 내용만 입력을 하시면 업로드 시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요구 금액 항목에는 수식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행을 추가해서 작업하게 되면 수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다른 행을 복사해서 삽입하는 방식으로 추가하는 게 수식까지 복사되어서 더 편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이 있다면 행은 얼마든지 추가하고 삭제를 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 세로 줄인 열은 절대로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하단 팁에도 기재한 것처럼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게 되면은 업로드 시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A열인 부서명부터 H열인 사업 담당자까지 정해져 있는 열의 순서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빨간색으로 적힌 것처럼 시트명도 변경하지 않아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행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엑셀을 입력하실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서명이나 세부 사업명, 세부 항목명, 사업 담당자 등은 사전 작업을 할 때 설정했던 명칭대로 입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산출 내역은 하나의 세부 항목에 동일한 명칭의 산출 내역명이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셔서 엑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엑셀 작성이 완료되면 다시 K2파인 세출예산관리 업로드 팝업에서 서식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작성한 엑셀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내역이 업로드된 다음에는 반드시 검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검증을 할 때는 팁에 기재된 것처럼 자료를 시스템에 추가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검증하게 되는데요. 먼저 삭제 후 추가는 기존에 등록된 세출 예산을 모두 삭제하고 엑셀 파일에 있는 자료만 추가해서 업로드를 하는 방식입니다. 업로드를 가장 처음 진행을 하신다면 지금 있는 기존 세출 예산은 모두 전년 복사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삭제 후 추가 방식을 통해서 엑셀에서 작성한 올해 세출액을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다음 추가라는 방식은 이미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유지하고 엑셀 파일에 자료를 신규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주로 업로드를 여러 번에 나눠서 수행하실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처럼 본 예산 엑셀 업로드는 검증 시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 오류 건을 제외하고 정상 건만 먼저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에듀파인에 업로드를 하는 시스템 중에 본 예산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수입이나 지출 등 다른 파트에서 엑셀을 업로드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반드시 원본 엑셀에서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업로드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본 예산 엑셀은 내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일부 오류 때문에 업로드 자체가 불가하게 되면 작업이 많이 번거로워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 엑셀 업로드는 오류 건이 존재하더라도 오류를 제외하고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영 버튼을 누르면 화면처럼 세출 예산 내역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삭제 후 추가 방식으로 검증하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년 복사를 했던 내역은 삭제가 되고 엑셀에서 작성한 내용만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작성한 엑셀 파일에 오류가 없고 더 이상 수정 사항이 없다면 여기서 세출 예산 등록이 끝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까 오류가 없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엑셀 검증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엑셀 업로드 팝업에서 검증 시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화면처럼 오류가 발생한 행은 분홍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꼭 확인해 주셔야 할 점이 있다면요. 지금 상단에 구분 조회 조건을 전체가 아닌 오류로 선택하고 조회하셔서 오류가 발생한 행만 따로 조회를 한다는 점입니다. 전체 엑셀 행 중에 오류 내역을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회 조건을 활용해서 오류만 따로 보는 게 훨씬 편하시겠죠. 오류로만 조회를 하신 다음에 설명드릴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오류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오류가 많지 않을 때 팝업에서 바로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오류가 난 부분은 색깔로 표시가 되고 하단의 팁처럼 오류 항목을 클릭하면 오류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바로 수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는 부서명이나 세부 사업명, 원가 통계 비목명 등이 오류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부서명은 부서코드 관리에 있는 정확한 부서명칭이 맞는지, 세부 사업명은 세출사업 코드 관리에 있는 정확한 세부 사업명이 맞는지, 또 세출사업 코드 관리의 사업 담당자와
엑셀 파일에서 기재한 담당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원가통계비문명 역시도 시스템에 있는 명칭이어야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원가통계비문명은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팝업에서 오류를 직접 수정을 하고 수정을 마치셨다면 다시 한번 검증을 수행하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모든 건을 한 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류 건수가 화면에서 보일 수 없이 많은 양이라면 팝업에서 바로 수정하는 게 번거로울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지금 화면처럼 두 번째 방법으로 오류를 처리합니다. 먼저 오류로만 조회를 하시고 오류가 발생한 행은 맨 앞에 오류 행수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오류 행수가 곧 원본 엑셀 파일의 행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본 엑셀의 내역 중에서도 몇 번째 행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고 수정하는 게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다시 올바르게 작성된 엑셀을 업로드해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너무 많아서 여러 번에 나눠서 수정을 하고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업로드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한 번 혹은 두 번 내에 업로드 하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 번 업로드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삭제 후 추가와 추가를 선택하는 것을 주의해서 업로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본 예산 세출을 엑셀로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업로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업로드 후에 일부 수정 사항이 있을 때 세출을 직접 등록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직접 등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추경에서 사용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처럼 요구하려는 세부 사업의 이름을 클릭하거나 사업에 체크하시고 예산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세출 예산 등록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된 이 화면에서 세부 항목이나 산출 내역을 추가하시고 직접 요구액을 입력해서 저장합니다. 이렇게 세출 예산을 업로드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요구하신 다음에는 세부 항목 단위로 재원 배정도 수행을 하셔야겠죠. 재원 배정은 본 예산, 추경 예산, 성립전 예산 등에서 이미 진행을 많이 해보셨고 또 이후에 추경 예산 파트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본 예산에서는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22년부터 재원 배정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산 재원을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지금 세입 재원 목록 오른쪽에 정산 재원 금액이라는 항목으로 정산 재원과 차액이 나누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아마 지금 현재 추경까지는 이런 항목을 본 적이 없으실 텐데요. 현재 수익자 부담금이라는 재원에 요구된 금액이 500만 원이지만 아직은 이 수익자 부담금으로 재원이 배정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정산 재원에는 0원, 그리고 차액에는 500만 원이 조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의 세출 요구액과 하단의 세입 요구액을 확인하신 다음 세부 항목 오른쪽 재원을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우선순위를 입력하고 정산재원의 금액을 배정한 다음 확인합니다. 팝업이 닫히면 정산재원이 세부 항목에 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재원 배정을 빠짐없이 완료하면 상단의 정산재원 차이금액이 0원이 되게 됩니다. 또 이전까지는 차액의 금액이 조회되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던 차액 항목이 지금은 정산재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정산재원 쪽에 금액이 들어가고 차액이 사라지는 것이 확인이 되시죠. 상단의 정산재원 차이금액은 이 재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지금 해당 세부사업에 요구된 정산재원의 총 금액만을 체크하지만 하단의 세입재원 목록에서는 각 재원별로 얼마가 배정이 되고 얼마가 배정이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더 수월하게 재원 배정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화면으로도 한 가지를 더 준비해 봤는데요. 같은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하더라도 요구한 행이 다르다면 세입재원 목록에서도 요구한 행수만큼 조회가 되죠. 그런데 정산재원을 배정하는 팝업에서는 이 수익자 부담금이나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의 재원이 총 금액으로만 나오기 때문에요.
그중 어떤 재원이 배정되고 어떤 재원이 배정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재원으로 다수의 세입 재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금 목록에 조회되는 순서대로 배정한 정산 재원의 금액이 차등으로 반영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배정된 수익자 부담금 정산 재원액이 500만 원이고 하단의 수익자 부담금 재원 중에 상단의 윗줄 요구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는 100만 원의 정산 재원이 입력이 될 거고요. 아랫줄에 나머지 400만 원의 정산 재원이 입력이 되면서 차액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차액만큼의 수익자 부담금을 더 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 세입재원 목록에서는 재원별로 요구액이 작은 값부터 정렬이 될 거고요. 사용자 임의로는 순서 변경이 불가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재원을 배정하는 화면입니다. 상단의 세출 요구액을 확인하고 하단을 보면 지금 세입재원 목록에 아무런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하단의 세입 목록에는 정산재원만 표시되기 때문에 이 세부 사업에는 지금 요구된 정산재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모든 세출액이 일반 재원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재원을 배정하지 않았는데도 일반 재원에 자동으로 재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된 정산 재원이 지금처럼 하나도 없는 세부 사업이라면 세출을 요구할 때는 자동으로 일반 재원이 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작업 없이 재원 배정이 잘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재원 배정이 끝나면 세출예산관리에서 내역 검증을 진행합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총금액이 일치해서 지금 조정 대상이 0원이고 각 세부 사업별로 재원 배정이 잘 이루어졌다면 화면처럼 내역 검증에서 특별히 오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내역 검증이 완료되면 등록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처럼 진행 단계가 등록 완료로 확인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도 가능합니다. 본예산 세입과 세출 요구를 마치고 등록 완료까지 진행을 했다면 다음 단계는 본예산안 확정입니다. 화면은 본예산안을 확정한 예산안 확정 메뉴인데요. 이 메뉴에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조회 버튼을 눌러야만 내용이 조회된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회계연도와 예산 구분을 전년도 추경과 혼동하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고요. 제목과 내용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한 다음 총괄 탭 하단에 세입세출 요구 내역도 확인합니다. 다음 사업별 탭에서 내역을 확인하시고 예산 총칙 탭에서 총칙을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 결제를 진행합니다. 팝업에 보이는 것처럼 총칙 내용은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면 결제가 불가능하시고요. 또 총칙은 복사해서 이전 총칙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확정 이후에 필요시에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심의를 진행하신 이후에 예산안 확정을 결제 취소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요. 간혹 심의 의결 시에 조정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안을 취소하고 요구액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안 확정이 되었더라도 예산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산안을 취소하지 않고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의 의결 관리입니다. 예산안 확정 후에 하군이 심의를 받았다면 심의의결 관리 메뉴에 심의 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심의 결과를 등록하고 저장하면 하단에 세입예산 조정, 세출예산 조정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필요시에 해당 버튼을 통해서 예산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단 팁에 기재된 것처럼 이 심의의결 관리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고 예산 편성 시에 필수 진행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본 예산을 확정합니다. 예산 확정 메뉴 또한 예산안 확정처럼 조회를 진행하셔야만 내역이 확인이 되고요. 회계연도와 예산 구분을 확인하시고 제목과 내용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총괄, 사업별, 예산 총칙 탭을 확인한 다음 저장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예산 구분이 본 예산의 상태는 예산 확정 결제 승인 상태가 되는데요. 하단 팁에 기재된 것처럼 본 예산에 한해서만 예산 확정도 회계 개시 전에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가 개시되는 3월부터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시고요. 개시 전이라도 품위 등 예산을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불가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후에 한 번 더 보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정 결제 취소는 본 예산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추경은 확정 시에 절대로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예산을 마치고 통합운영학교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통합학교 기준 정보입니다. 교육청에서 통합운영학교를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앞서 사전 작업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별 부서 관리에서 합의 통합학교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앞서 사전 작업에서는 버튼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었는데요. 만약에 통합학교로 정상 등록이 된 경우라면 이 하위 통합학교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면처럼 팝업에서 통합학교 조회가 가능하고요. 앞에 대표 여부를 통해서 상위 학교와 하위 학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합학교인데도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 설정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상위교육청으로 요청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대표 여부가 Y로 된 상위 학교에서 모든 예산 편성을 처리한다는 점도 참고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별 부서 관리에서 하위 상위 학교 사용자를 추가하는 버튼입니다. 이 사용자별 부서 관리에는 이 학교의 원소속 사용자만 자동 추가가 되니까요. 만약에 하위나 상위 학교 사용자가 이 학교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 버튼을 통해서 사용자를 추가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에서 사용자를 조회하실 수 있고요. 조회한 사용자를 선택하고 확인하면 추가가 완료됩니다. 목록에서 추가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고 추가된 사용자의 부서명을 지정한 후 저장합니다. 저장 시의 사용 여부는 자동으로 체크가 될 거고요. 이 메뉴에서 사용 여부가 등록된 사용자만 세부 사업, 그리고 세부 항목 담당자와 품위 권한 부여 시에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위 학교 예산을 편성할 세부 항목을 추가하는 화면입니다. 세부 항목 코드 관리에서 세부 항목을 추가할 사업을 선택하고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학교 자율로 추가된 행을 확인하시고요. 세부 항목명을 입력한 다음 학교 구분을 추가할 학교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이 학교 구분은 예산 편성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까요. 반드시 편성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위 학교의 세부 항목을 복사해서 하위 학교의 세부 항목으로 일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단에 세부 항목 생성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안에서 상위 학교의 세부 항목이 조회가 되고 이 중에 하위 학교로 복사할 세부 항목을 선택해서 저장합니다. 이렇게 세부 항목명을 복사 처리한 세부 사업은 이후에는 해당 팝업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장 후에 팝업을 닫으면 목록에서 추가된 하위 학교 세부 항목 확인이 가능하고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저장한 다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합학교 성립 전 예산에 관해서 저장하고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학교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통합학교에서 교특전입금 세입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세입예산 관리에서 교특전입금을 선택한 후에 조회를 하시고 교특전입금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전입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학교 구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상단에서 수행학교를 선택하고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부된 학교 구분을 확인하고 원가 통계 비목과 산출 내역을 입력해 주시고요. 교부 계획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세입 예산을 요구합니다.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세부 사업을 추가하고 배부액을 입력한 다음 저장합니다. 하단에 기재된 팁처럼 원가 통계 비목이 학교 운영비 전입금 등인 경우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을 추가하지 않고 세입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통합학교 수익자 부담금 세입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수익자 부담금 탭을 선택하고 조회한 다음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부 사업을 추가하고 원가 통계 비목을 지정하고 산출 내역을 입력해 주시고요.
이 수익자 부담금은 학교 구분을 직접 선택하신 다음에 산출식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수익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보조금 및 지원금, 법인 타학교 전입금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세입을 요구하시고요. 요구 시에 학교 구분을 자체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단 일반 재원은 학교 구분 없이 세입을 요구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운영학교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세출 예산 관리에서 조회 후에 세출을 편성할 세부 사업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이동되면 세부 항목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세부 항목을 지정하고 해당 세부 항목의 학교 구분을 확인합니다. 이 세부 항목의 학교 구분과 하단 세입 재원의 학교 구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부 항목이 지정이 되고 나면 원가 통계 비목을 지정하고 산출 내역과 산출식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세부 항목의 재원을 클릭한 뒤 팝업에서 우선순위와 예산액을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팝업을 닫고 재원 배정액이 올바른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후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통합운영학교의 예산 편성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별도의 목차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서 세입재원의 학교 구분과 세부 항목의 학교 구분이 일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현재 화면처럼 세부 항목의 학교 구분은 고등학교, 아래 세입재원의 학교 구분은 중학교로 불일치한 경우라면 다음 화면처럼 재원을 클릭했을 때 세입재원 자체가 팝업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 배정이 불가능하시니까 이 세부 항목의 학교 구분을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팝업을 닫고 잘못 요구한 색출을 행삭제하신 이후에 학교 구분이 일치하는 올바른 세부 항목으로 다시 색출을 요구하고 재원 배정을 처리합니다. 만약에 산출 내역에 대해 행삭제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산출식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산출 내역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라면 상단의 산출 내역 관리 버튼을 통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 예산과 품위 내역이 있는 산출 내역은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산출 내역 삭제에 관련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학교 예산 편성을 끝내고 다음은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입니다. 국고보조금 편성도 학교에서 꽤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국고도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고를 개선하게 된 이유는 20회계의 국고재원 혼재 편성으로 인한 연계 데이터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관련 기관에서 집행실적 관련 자료를 점검하거나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K-에듀파인과 이나라도움 시스템 간의 집행실적 데이터 오류를 방지하거나 그리고 국고 내역 사업과 관련된 공개 항목 필수 입력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변경된 부분 잘 확인하시고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특 국고 보조금입니다. 업무 흐름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교특회계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교부되는 국고 보조금이고 교육청 교부 후에 학교에서 세부 사업을 매핑하고 매핑 정보 전송 시에 정보가 이나라 도움으로 연계가 될 거고요. 세입예산 관리 교특전입금 대회 자동으로 세입이 추가됩니다. 이후 교특전입금 세입을 직접 요구하고 세부 항목의 예산을 단독 편성한 뒤 지출하게 되면 집행실적도 이나라 도움으로 연계가 됩니다. 이후에 국고보조금 집행이 끝나면 정산 처리를 하시게 되고 정산보고서 전송 또한 이나라 도움으로 연계되는 흐름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특회계 국고보조금의 매핑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특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학교회계 내역사업관리 메뉴에 해당 국고가 추가돼서 조회가 됩니다. 구분이 교특인 것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에서 매핑할 세부사업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이 다음이 바로 변경되는 부분인데요. 이전까지는 세부 사업만 매핑을 했다면 2022년부터는 세부 항목까지 매핑을 하게 됩니다. 세부 사업이 매핑되면 지금 보시는 세부 항목의 돋보기 버튼이 활성화되고 이 돋보기를 클릭해서 팝업에서 국고로 편성할 세부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한 다음 저장합니다. 만약에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이미 다른 국고에 매핑된 세부 항목이라면 해당 팝업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매핑 상태가 저장인 것을 확인하고 내역 사업을 클릭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개선이 완료돼서 가끔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교특국고보조금 또한 내역 사업 속성을 입력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역 사업 속성이 팝업되면 대응 투자 비율을 먼저 확인하시고 내역 사업의 속성 내역을 입력한 뒤에 저장하고 팝업을 닫습니다. 교특회계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대응 투자 비율은 학교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시고요. 이 내역 사업 속성 팝업은 매핑 정보가 저장된 이후에만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성 입력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매핑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해당 내역 사업 목록을 선택한 뒤에 매핑 정보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핑 상태가 전송 완료로 변경되는 것이 확인되면 이후 세입예산관리 교특 전입금 탭에 이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이 조회가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세입을 요구하기 전까지 매핑 삭제가 가능하시고요. 세입을 요구한 후에는 요구건이 삭제되어야만 매핑도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특회계 국고보조금은 교부 신청을 하지 않고 매핑 이후에 학교에서 직접 세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교부 신청 옆에 행복사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게 보이실까요? 이전까지는 교특국고보조금을 행복사에서 여러 세부 사업에 매핑해서 편성을 했지만 이제부터 교특국고보조금은 행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내역 사업에 하나의 세부 사업 그리고 하나의 세부 항목만 매핑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특국고보조금 매핑 완료 후에 세입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매핑 정보 전송이 완료되면 세입예산관리 교특전입금 탭에 국고 말머리가 붙은 보조사업명이 조회가 되고 이 건을 확인하신 다음에 원가통계비목을 지정합니다. 원가통계비목 지정 시에는 하단 세부 사업에 국고 세부 사업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국고 보조금의 보조 사업은 세부 사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처럼 산출 내역을 입력하고 총 교부 계획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세입을 요구합니다. 하단의 세부 사업에도 배부액을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 저장하시는데요. 국고보조금은 정산재원이기 때문에 성립전과 추경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국고는 추경으로 편성을 해볼 텐데요. 세출예산관리에서 조회한 다음 편성할 세부 사업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이동되면 세부 항목을 추가한 뒤 세부 항목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부 항목 조회 목록이 팝업이 되면 지금 화면처럼 국고 여부에 체크된 세부 항목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내역 사업 관리에 매핑된 세부 항목은 국고 여부가 체크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세부 항목에 편성을 하셔야 하는지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세부 항목이 지정되면 왼쪽에 국고 여부에도 국고로 표기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 산출 내역과 산출식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재원 항목을 클릭하고 조회되는 재원과 보조 설명을 확인하시고요. 우선순위와 예산액을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이런 국고 세부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세부 사업 내에 다른 재원이 존재하더라도 이 세부 항목에는 매핑된 국고보조금 외의 재원은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배정액과 정산재원 금액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이후에는 추경 예산을 완료해서 확정하면 국고 편성도 완료됩니다. 다음은 공모 국고 보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업무 흐름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공모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교부 이후에 세부 사업을 매핑하고 매핑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매핑한 이후에 교부 신청까지 학교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교부 신청 후에 교부처에서 교부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보조금 및 지원금 탭에 세입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요. 이후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한 다음 정산보고서까지 전송을 하는 흐름입니다. 단 공모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자체 비율이 존재할 수 있고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재원과 함께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모국고보조금도 매핑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된 이후에 내역사업 관리에서 내역사업이 조회되면 구분이 공모인 것을 확인하시고 세부사업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매핑할 세부사업을 선택합니다. 세부사업 매핑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활성화된 세부 항목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국고를 매핑할 세부 항목을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매핑된 세부 항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매핑 상태가 저장인 것을 확인하시고 내역 사업을 클릭합니다. 공모국고 보조금은 대응 투자금을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요. 이 대응 투자금과 속성 내역을 입력하시고 저장합니다. 대응 투자금은 교부 예정인 총 교부액을 재원별에 맞춰서 1,000원 단위로 절상해서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대응 투자금 입력 이후에 매핑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역 사업 속성이 입력까지 완료되면 목록을 선택하고 매핑 정보를 전송합니다. 공모국고 보조금은 매핑 이후에 교부 신청을 해야 하지만 매핑 정보 전송 이후에 교부 신청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2시간 후에 교부 신청이 가능하다는 알림이 팝업됩니다. 그래서 매핑 정보 전송을 하시고 최소 2시간이 지나야만 교부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 교특회계 국고보조금은 행복사가 불가능했지만 이 공모국고보조금은 행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1대 N 매핑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핑 정보 전송 후에 2시간이 지나면 교부 신청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신청 팝업이 호출됩니다. 팝업에서 신청 금액과 제목, 내용 등 내역을 작성하시고 신청 계좌를 선택해 주시고요. 팝업 안에 교부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신청 계좌는 학교 계좌 관리 메뉴에 등록된 학교 회계기자의 대표 계좌와 보조금 계좌가 호출되니까요. 신청 전에 맞는 계좌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부 신청을 하게 되면 교부 상태가 교부 신청으로 확인이 되고 신청 이후에는 화면과 같은 팝업이 호출되면서 매핑 삭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청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교부처로 반려를 요청하셔서 교부처에서 신청이 반려된 이후에 수정한 다음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부처에서 교부가 완료되면 상태가 교부 완료로 확인이 될 거고요. 교부 신청 결과 버튼을 클릭하면 교부 결정 정보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모국고 보조금은 교부가 완료되면 세입예산 보조금 및 지원금 탭에 자동으로 세입이 추가됩니다. 원가통계 비목이 국고보조금인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요구액과 세부사업 배부액도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합니다. 공모국고는 교부처에서 교부 결정한 금액으로 요구자료가 자동 추가가 되고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고요. 국고보조금 원가통계 비목은 이 보조금 및 지원금에서 직접 추가를 했을 때는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또한 추경과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성립전으로 편성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성립전 예산관리에서 조회하신 다음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탭에서 국고보조금에 맞는 재원 구분을 선택하고 정보를 작성한 후 저장하는데요. 현재 국고보조금은 공모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및 지원금 재원 구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산정보 탭에서 세입예산 요구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을 선택한 다음 성립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진행 상태가 등록 성립 전인 것을 확인하고 팝업을 닫습니다. 등록된 세입 요구 목록을 확인하시고요. 세출 예산 요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세부 항목 추가 및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국고 여부에 체크된 세부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산출 내역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편성할 산출 내역과 산출식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재원 항목을 클릭하고 조회되는 재원과 보조사업을 확인하시고 우선순위와 예산액을 입력합니다. 재원 배정액을 확인하고 저장한 다음 팝업을 닫습니다. 앞서 국고 세부 항목에는 국고 여부가 표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고 재원이 배정되고 나면 세부 항목의 이름에도 국고가 표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결제합니다. 결제 완료 후에는 성립전 예산관리 목록에서 조회 시의 진행 상태가 완료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공모국고보조금은 자기부담금 비율이 존재하는 경우에 일반 재원과 함께 편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자기부담금 비율이 존재하는 공모국고보조금을 성립전으로 편성하게 되면 재원을 배정할 때 화면과 같은 알림이 팝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성립전 예산 편성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신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추후 추경을 통해서 해당 세부 항목의 일반 재원도 편성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국고보조금을 편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성립전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는데요. 바로 다음에서 성립전과 추경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